여러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도 몸이 안 커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피플 임석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근육량이 크게 늘지 않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운동을 정말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탄수화물,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있는데도 근육은 전혀 생기지 않고 오히려 운동할수록 몸이 작아진다면 꼭 이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운동하는 행위 자체는 근손실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운동으로 충분히 근육에 상처를 냈어도 영양 섭취를 안 하면 오히려 근육이 회복을 하지 못해 근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운동 중에는 탄수화물을 사용한 대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 후에 저지방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여 근육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정말 필수적이에요. 만약 이 두 가지를 다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근육이 늘지 않는다면 체내 흡수 기능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육 회복 속도와 영양소 흡수율은 유전적인 요인이 정말 크게 작용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100g당 단백질 25g이 들어있는 닭가슴살을 똑같은 체중의 사람이 먹어도 어떤 사람은 20g을 흡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3g을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식이 발효 효과 등을 제외하고 그냥 대략적으로만 비교한 거예요. 이런 흡수율 차이는 유전적으로 타고나기도 하고 운동 직후 영양소를 섭취하거나 공복에 섭취하는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살이 안 찌고 근육이 잘 안 붙는 체질의 경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소화효소 기능이 떨어져 영양소 흡수율이 낮은 경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통째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라는 과정을 거쳐 흡수할 수 있는 작은 크기로 그 다음에 영양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밀라아제는 탄수화물 분해를 도와주는 효소인데 우리 침에도 약 0.4g의 아밀라아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입에 넣고 이렇게 씹는 과정에서 소화효소의 도움을 받아 분해가 시작이 되고 소장과 대장에서 영양소 흡수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소화효소의 역할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만큼 장기에서 영양소 흡수율에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체는 닭가슴살과 같은 단백질을 먹자마자 단순하게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분해가 된 후 아미노산이라는 더 작은 형태로, 탄수화물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지방은 글리세롤로 흡수되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효소의 역할이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효소란 우리 몸의 일군으로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몸에 소화효소가 부족하다면 음식물이 잘 소화되기가 어려워 속이 더부룩한 소화장애 또는 변비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소화에 필요한 효소가 체내에 부족하면 음식의 영양분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영양 섭취도 잘했는데 소화를 제대로 못하면 섭취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른 사람이나 근육이 잘 붙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체내 흡수 기능을 회복시키면 근육이 붙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균형이 잡힌 그리고 생식이 적절히 섞인 소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효소가 부족한 경우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가열식과 가공식 그리고 과식하는 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어 식습관으로 인해 소화효소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화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첫 번째, 가열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먹는 습관과 가공식품 섭취를 들 수 있어요. 인스턴트, 레토르트 등의 가공식품과 백설탕이나 첨가물이 정말 많이 들어간 식품들, 그리고 가열식이나 가공품 위주의 식품들은 많은 소화효소를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로, 음식들을 대충 삼키거나 자주 먹는 습관을 들 수 있어요. 식사를 할 때 음식을 한두 번만 씹고 그냥 바로 삼키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치아로 음식을 자르고 부셔서 물리적으로 작게 만들어야 소화액과의 접촉면이 늘어나게 되고 침에 함유된 소화효소, 아밀라아제의 작용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는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예로 들어보면 개개인에 적합한 단백질을 섭취해도 개인마다 그만큼 단백질을 소화할 효소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운동하는 분들의 경우 근육량 증가를 목적으로 적정 섭취량보다 너무나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몸에 단백질을 소화할 효소가 부족하다면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은 대장에 남아 부패의 원인이 되고, 소화효소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음식물이 장내에서 부패하여 붓거나 악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몸이 안 좋아지거나 입냄새나 방구 냄새가 진짜 고약하게 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주변 회원님들을 보거나 운동하는 분들을 살펴보면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고 나서 소화가 안 되거나 없던 변비 증상이 나타나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시중에 판매하는 소화효소를 활용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소화와 효소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이에 맞는 괜찮은 효소 제품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MT자임 Q입니다. MT자임 Q는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온누리 HNC에서 만든 효소인데, 온누리 HNC는 현재 전국 최대 약국 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게 소화제같이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이어서 과하게 먹지 않는 이상 자주 챙겨 먹어도 몸에 부담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1일 1회, 1회에 1포를 그대로 또는 물과 함께 섭취하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두 가지 색깔이 있는데 초록색은 곡류식단용 효소이고 붉은색은 육류식단용 효소라고 합니다. 여기 가운데를 보면은 왕관 쓴 사자가 있는데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여기 맨 아래에는 아밀라제와 프로테아제 역학 수치가 써 있어요. 보면 여기 아밀라제는 초록색에 더 많이 들어있고 프로테아제는 여기 빨간색에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저는 오늘 점심에 고기를 신나게 먹었기 때문에 육류식단용을 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슈가쇼크빵을 좀 많이 먹어서 곡류식단용을 섭취했었어요. 효소는 기질 특이성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효소를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날 먹은 음식에 맞는 소화효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처럼 고기를 먹었으면 그에 맞게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가 많이 들어간 육류식단용 효소를 먹어주는 거죠. 제가 MT자임 Q를 먹으면서 놀랐던 것 중 하나가 이 육류식단용 효소예요. 시중에 대부분 효소 제품은 탄수화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밀라제 함량이 높은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기 섭취량이 많은 사람이나 저같이 운동인들을 위한 단백질 분해 효소 함량이 높은 효소 제품은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운데 MT자임 Q는 이렇게 육류 식단용이 따로 나와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 육류용을 볼 건데 여기 열어보면 강렬한 왕관을 쓴 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먹었을 때 효소에서 파인애플 맛도 나고 향도 나길래 뭐지 했는데 실제로 파인애플에서 추출한 브로멜라인을 주 원료로 썼더라고요. 이게 옛날부터 파인애플이 고기 육질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드는 고기 연화제로 정말 많이 쓰였는데 바로 이 브로멜라인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파인애플 맛을 좋아해서 딱 먹기 괜찮았고, 원래 효소는 진짜 맛이 아무것도 없어서 맛을 잡아주지 않으면 꾸준히 챙겨 먹기가 힘든데 이건 좀 맛이 있어가지고 좀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난 몇 주 동안 꾸준하게 좀 챙겨 먹어봤는데 맛 때문에 효소 먹기 꺼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겁니다. 요즘 제가 일 때문에 바빠서 식사를 뭐 막 급하게 하거나 대충 할 때가 진짜 많은데, 약간 저처럼 의도치 않게 약간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지신 분들한테 좀 괜찮을 것 같고, 운동하느라 단백질 섭취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득근하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